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방론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고, 폴란드가 금년에 많은 뉴스를 생산하고 있네요. 우리 이제 주력 방산 제품들을 많이 구입함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K2 전차 처음 수출됐죠. 그것도 아주 이제 뭐 1000대까지 이를 수 있는 향후 계약 유무에 따라서 현재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지 생산 이런 부분이 있고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K9 자주포 있었고 FA50 경공격기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 일주일도 채 안 됐죠. 한 며칠밖에 안 됐죠. 천무 300대 가까이 사기로 했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레드백 관련 기사가 폴란드 발로 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앞뒤 맥락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물론 제 의견이죠.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디펜스24.com이라고 폴란드 현지 뉴스예요. 현지 기사고 밀리터리 부분을 다루는, 그리고 이제 영어 사이트가 있어요. 영어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밀도도 높고. 그래서 오늘 언급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기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다뤘던 부분들 조금 이제 맥락 이해를 조금 더 돕는다는 측면에서 좀 더 보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제목이 하나 디펜스, 즉 우리는 레드백이죠. 레드백을 폴란드에서 지금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하나 디펜스에서 두 가지 방식의 포탑을 가진 모델을 제안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시험 중이니까 이 결과가 잘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도 또 궁금한 요소긴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봐요. 거기에 그건 또 뒤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사가 보면은 뭐 유튜브에 등장하는 외국계 기사들로 보면은 이 기사를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별로 국내는 많이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국내 언론에는. 여기 보면은 2022년 10월 26일, 우리가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쪽보다. 그러니까 거의 오늘 나온 기사예요, 이게. 그래서 두 종류의 포탑을 가진 레드백이다. 그게 일단 신기하죠. 레드백은 레드백인데 두 종류의 포탑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호주에서 지금 경쟁 중인 모델 같은 경우는 포탑이 이스라엘제죠.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기존의 이스라엘제, 두 번째 것은 폴란드에서 개발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부터 폴란드의 제18, 우리말로 하면 기동사단에서 지금 테스트 중이다, 이 말이죠. 왜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냐? 뻔한 거죠. 그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폴란드군이 채용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경쟁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인터뷰 기사예요. 이거 보면 한화의 이보환이라는 해외 담당 임원인 것 같아요. 이분하고 대화한 내용을 그냥 옮긴 거예요. 다운표 보이시죠? 거기에 지금 그 폴란드제 포탑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이스라엘제 말고 그게 ZSSW30이라는 포탑이에요. 그걸 만드는 곳은 HSW라는 폴란드 회사고 큰 방산 기업의 한 이제 자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는 문제 없다. 두 개 다 준비했고, 또 한화의 레드백은 하나의 무기 체계는 전부 다 오픈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 오픈 아키텍처, 요즘 가끔 한번 등장하는 단어죠, 요즘에.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다른 회사 제품으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표준화가 되어 있다. 우리 것만 고집해서 다른 걸 바꿔 끼우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미국 무기 체계에서 많이 이제 지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신형 무기 체계에서는 오픈 아키텍처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놓겠다는 거죠. 업계는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 제품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 디펜스는 어차피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미국과는 다르니까 오픈 아키텍처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ZSSW 폴란드제 포탑을 넣고 시험도 해봤고 뭐 아마 사격도 해본 것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가 혹할 수 있는 부분을 콕 집어주는 거죠. 근데 폴란드가 먼저 혹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왜냐, 우리 K9을 폴란드하고 우리가 좀 인연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K9 자체를 폴란드에 팔았을 때예요. 네. 그래서 영국제 포탑에다가 K9 자체를 달아서 그 크랩이라는 자주포를 만들었잖아요. 원래 폴란드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개발한 장갑차 자체에다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네. 자, 그 과정에서 K9 자체가 훌륭하게 역할을 해줬고, 뭐 영국 자체도 생각도 했지만 영국 자체보다 훨씬 나았던 거죠. 게다가 서비스까지 시간 지키는 것까지 그 생산 양까지 폴란드가 원하는 대로 맞췄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포인트예요. 예. 그 레드백 자체에다가 폴란드 포탑 이거죠. 우리는 크게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스라엘제 포탑이니까 국산 포탑이 아니고 비쌌을 거거든요. 그래서 폴란드랑 크랩의 자주포의 그 조합을 한 번 더 재생산하는 것이고 옛날에 만족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리고 가격이 많이 다운될 수 있다. 그리고 폴란드 자체 기업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다. 여기 또 약간 다른 뉘앙스도 있기는 해요. 그건 또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폴란드의 포탑이에요. ZSSW-30이라는 무인 포탑이에요. 무인 포탑입니다. 무인 포탑이고 최근에 개발된 것 같고, 참고로 지금 레드백에 쓰고 있는 포탑은 무인이 아닙니다. 유인 포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게 밑에 차체는 뭐냐면 최근에 폴란드가 자기들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량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톤이 안 되는 그런 급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레드백 같은 경우는 42톤이나 되는 아주 중무장, 중장갑 그런 이제 보병 전투차잖아요. 이게 보르숙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거기에 올리려고 개발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무인 포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폴란드 기사예요. 보면은 이 레드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랜드 400 페이즈 3가 이제 보병 전투차 원래는 한 400대 가량 주문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막바지 임박했죠. 거기서 링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이다. 거기서는 MT-30이라는 포탑을 쓰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제입니다. 이스라엘 엘비사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거보다 아마 훨씬 비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 그리고 폴란드 현지 업체를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픈 아키텍처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죠. 뭐 기반이 원래 그렇겠죠. 나중에 어차피 국내용으로 이걸 판매할 생각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 포탑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오픈 아키텍처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왼쪽이 레드백, 오른쪽이 링스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나토 기준에 다 부합하는 차량들이고 보호 수준 같은 거는 최고 수준이에요. 뭐 그 외에 나토 기준을 다 부합했기 때문에 최종 이제 뭐랄까 경쟁자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성능은 비슷하다고 봐요. 뭐 그거는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가격은 레드백이 링스의 2분의 1 심지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좀 종종 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레드백이 링스보다 가격이 같거나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독일차하고 한국차 정도의 차이는 나겠죠.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폴란드가 또 크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기사에는 언급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가격,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에서 폴란드는 한국의 차체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거죠. 이 레드백에도 기본적으로는 그 K9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1000마력짜리하고 엘리슨 변속기. 그 자체도 아마 폴란드가 마음에 드는 이유일 거예요. 왜냐하면 K9 써봐서 알거든요. 훌륭하다는 거죠. 그 똑같은 파워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면에서 레드백이 괜찮다. 링스랑 맞먹는 모델인데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기술 이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됐다. 우리가 써봤더니 AS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뉘앙스를 풍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레드백에 들어간 포탑이에요. 엘비사, 이스라엘 엘비사 MT30 마크 2라는 건데 현재 제품은 이거는 유인 포탑이고 이겁니다. 지금 여기 뭐 아이언 피스트처럼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액티브 프로텍션, 능동 방어 시스템 같은 게 지금 들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현재는 이 포탑인데 지금 폴란드에 보낸 것은 두 가지 모델을 보냈다. 이 포탑 장착된 거, 이게 이제 기존 방식이죠. 기존 형태고 기존 조합이고, 두 번째는 폴란드 포탑을 구해서 그거를 장착해보고 시험해보고 그걸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장착을 해서 이제 폴란드 육군이 기갑사단에서 기동사단에서 시험 테스트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레드백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유럽에 있는 나토의 회원국이거든요. 그들이 보는 시각은 똑같은 사양이라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쳐다보는 또 재미가 또 있습니다. 강한 방어력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측면, 상면을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토 최상 기준이다. 제18 기갑사단에서 시험 중이다. 이 기갑사단은 무슨 기갑사단이고 하니 폴란드의 동부 지역에 배치된 기갑사단인데, 이게 M1 전차를 한 2, 300대 샀잖아요. 그 전차가 배치될 사단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는 중장갑으로 가겠다. 그런 게 지금 폴란드의 언론에 이제 유포되는 논리인 것 같은데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M1이 중전차고 그러면 뭐 K2 전차는 경전차인가요? 아닙니다. 예. 장갑은 수출용 M1 장갑은 뭐 K2보다 낫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은 미국 무기, 지금 폴란드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K2 사고 싶었지만 M1을 샀던 것이고, 천무를 다연장포를 구입할 때도 외부득이 하이마스도 같이 구입을 했지요. 네. 그게 폴란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병 전투차만큼은 미국 눈치 볼 게 없어요, 현재는. 왜냐, 브래들리는 노후화된 거를 전 세계가 알고 있고 미국도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 중이다라는 걸 공개했는지도 몰라요, 폴란드에서. 그죠? 천무도 써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사가 이렇게 뜨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레드백은 탁 기사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미국 눈치 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미국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뭔고 하니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병 전투장갑차가 준비가 다 됐거든요. 그걸 좀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레드백을 원하면 레드백을 원하는 것 같아요, 폴란드는. 네. 그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방어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준비가 다 된 장갑차 이름이 뭐냐면 보르숙 장갑차예요.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한 2, 30톤급에 달하는 장갑차예요. 우리도 K21 같은 경우 26톤 정도로 묶여 있잖아요. 수상 주행 때문에. 전면은 30mm 폭까지 맞죠. 막아낼 수 있죠. 그렇죠. 측면과 상면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무게 때문에. 예. 그런 거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레드백의 장점을 강조한 거예요. 측면과 상면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필요하다. 우리가 살 거야. 그리고 보르숙 장갑차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개발한 녀석이지, 우리 자식 같은 녀석이지만은 급이 다르다. 쓰임새가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폴란드 내부에서도 야, 레드백 구입하면 차는 좋은데 우리 거 어찌 되는 거야?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업계에서.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업계에서 한참 개발해서 출시하려고 하는데 외국 무기 수입한다고 해보세요. 성능이 더 낫다고.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반발하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폴란드는 보르숙 장갑차를 계속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체급이 다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18사단에서는 그냥 M1 전차하고 일단은 레드백하고 그렇게 이제 궁합을 맞춰주고 17기갑사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갑사단이 여럿이 있지는 않겠죠. 앞으로도 생길 여지는 있겠지만 나머지 기갑사단에서는 K2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보르숙 장갑차를 추가 개발해서 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르숙 버리는 거 아니다. 예. 즉 그 말은 우리가 보병 전투 장갑차를 이원화해서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전방에 나서는 애는 장갑 세네. 예. 그만큼 필요 없는 애는 장갑이 좀 약하네. 그 국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너무 이제 위협을 느끼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이따가 그런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 사진은 거기서 시험 중인 사진이에요. 현지에서 유튜버가 올린 거예요. 이것도 어제 이렇게 올라온 사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예. 뒤에 보면 조그맣게 우리 태극기하고 폴란드 국기 달린 게 보이시죠? 예. 자, 이게 보르숙 장갑차예요. 이게 이제 개발이 완료된 것 같지는 않고 막바지에 있는 장갑차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포탑이 아까 ZSSW30이라는 무인 포탑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현지 업계에 반발이 좀 있죠. 이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게 있기 전이라서 넉넉하게 개발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경각심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개발된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본격적인 쇼핑을 하려고 보니까 짧은 시간에 강한 육군력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폴란드가 이제는 최고 성능을 찾게 된 거고 한국계 지금 계속 낮게 올라오면서 대단한 이제 제품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보르숙이 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에이, 이걸 왜 했지? 차라리 이걸 처음부터 하지. 이런 생각을 또 가끔 하잖아요. 네. 그래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내부 업체들이 지금, 지난번에 K9 장갑차의 차체도 못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 러시아 거를 만들든, 그리고 그걸 개조하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 지금 장갑차 차체 버전이 차륜형 버전에다가 지금 궤도형으로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돼요. 예. 근데 그 차륜형은 자기들 게 아니에요. 페트리아라고 제법 많이 알려진 차륜형 장갑차 있죠. 일본에서 지금 도입 검토 중인. 그거를 궤도형으로 바꾼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러면 급이 근데 다른 건 분명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보병 사단에서 지원하는 용도로는 맞겠지만 본격적인 기동 사단이나 기갑 사단에서 주력 전차랑 같이 행동하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거나 저 포탑이 그 포탑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저 포탑을 우리가 안아주면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려가. 어차피 이 밑에 차체는 자기들도 수입한 거니까. 포탑은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봤을 때 50% 정도는 써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좀 말랑말랑해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차륜 장갑차예요. 로소막 차륜 장갑차라는 건데 이게 보이시죠? 페트리아의 라이센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봤을 때 이거를 궤도형으로 바꾼 게 좀 전에 그 장갑차가 아닌가 제가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포탑을 올린 거죠. 그 포탑이 여기도 올라갈 예정으로 돼 있어요. 예, 레드베이에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제 포탑 성능과 어떻게 비교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또 내지는 그것도 업그레이드해서 이스라엘 수준 포탑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거를 신경을 써서라도 채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만약 폴란드가 우리 레드백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이 잘 진행이 된다면은 차륜형은 아니더라도 궤도형 정도는 우리 것을 현지에서 생산을 해가면서 그들 것은 숫자를 줄이고 우리 레드백의 차체가 주력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무리 없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뭐냐면 링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차체예요 지금. 거기다가 K9에서 사용하던 그 파워팩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은 폴란드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 가격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면. 예.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일단 그들 버전도 생산을 해가면서 향후는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들이 뭐 현지화를 통해서 국산 제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또 느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언급하는 우리 이제 레드백의 사양을 보면은 42톤, 뭐 상당히 무겁죠. 우리 뭐 K 계열 전차하고 10톤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말씀드린 대로 1000마력 MTU 엔진을 쓰고 있고 엘리슨 변속기 이 조합을 K9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1000마력짜리 엔진. 이게 일단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폴란드도 잘한다. 폴란드 기사가 또 언급을 해요. 파워팩 이 두 가지를 다 국산화 진행 중이다. 저도 최근 동영상에서 MTU 엔진 1000마력짜리는 이미 아마 STX인가요? 국내 업체가 개발해 놨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설명을 했고 또 하나 언급하는 게 이거예요. 자, 폴란드 입장에서는 기존에 내부적으로 다 개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지금 굴러온 돌이 있는 거거든요. 박힌 돌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걸 논리를 전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차피 지금 쇼핑을 지금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이 김에 보면은 이제 레드백이 한국군에서도 지금 어디서 채용돼서 실전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그렇게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실전에서 검증된 바는 없으니까 오랫동안 운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의미 있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우리 육군에서 시범 운용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급을 해요. 이 기사에서 한국 육군에서도 시범 운용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어차피 해외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시범 운용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채용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은 여건이 안 맞아서 해외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사용된 그게 없으니까 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군에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수출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시범 운용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운용을 해봤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이런 점은 좋다, 저런 점은 좋다, 이런 점은 좋다. 자, 그게 동봉돼서 갔다. 예. 한국군은 지금 K-21 장갑차를 수백 대 쓰고 있는데 K-200 장갑차는 뭐 1000대 이상 쓰고 있는 나라에서 해본 것이다. 예. K9도 쓰는 나라고 K2 전차도 수백 대 이상 굴리는 나라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범 운용 사업이 원래 이제 그 시작하게 됐던 그 이유에 딱 부합하는 그런 활용 지금 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은 이제 레드백의 값을 올리는 거죠. 이제 폴란드 군부 입장에서는 사고 싶으니까 이걸 언급해요. 미국 OMFV 사업을 언급해서 여기서 주력 주자다 레드백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뒤에 영어로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사진 속에 있는 M2 브래들리 보병 장갑차 있죠.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한두 번 교체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못했죠.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천 대예요. 이게 3,500대라고 예상된다고 돼 있잖아요. 금액이 지금 환율 올라서 그보다 더 비쌀 텐데 일단 54조 원, 6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예. 우리나라 1년 국방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퇴하고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교체 사업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 업계가 시제품을 냈고 최종 현재 나온 스케줄로 계획표상으로는 2027년에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30년부터는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현재 5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레드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겨루는 제품이다. 호주에서도 링스하고 단둘이 남아서 격돌을 벌이고 있고 그 사업을 따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모델이다. 자, 몸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업의 한화는 오시코시 여러분 아시죠? 이제 흠비의 뒤를 잇는 우리말로 하면 소형 전술차로 낙점된 트럭 만드는 회사죠. 거기하고 손을 잡아서 들어갔어요. 지금 미국 국내에 제대로 된 보병 전투 장갑차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남아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많은 무기 체계의 문제예요. 특히 육상 무기 체계에 있어서. 예. 자,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현재 5개 후보 업체가 있는데 BAE 시스템 있고 엘빗 포탑이 돼 있죠. BAE는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이죠. 예. 자, 그 우리한테 포탑을 제공했던 LBC 거기서는 이제 BAE랑 손을 잡았어요. 예. 그 말은 우리 한화가 오스코시랑 우리 이것은 미국 사업에서 손을 잡았는데 그 사이 새로운 포탑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같은 이제 포탑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라인메탈하고 레이시온이지. 레이시온 손을 잡았죠. 링스죠.
지금 호주에서 경쟁하고 있는 거.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 기존의 스트라이커 M1A1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물론 스트라이커도 뭐 미국제 장갑차는 아닙니다만 이 그리핀 30이라는 그 제품을 밀고 나오고 있고, 다섯 번째는 좀 낯선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어요. 자,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호주가 최대 400대인데 호주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 관계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전히 레드백의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대수는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그 다음 폴란드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지금 이 5개 후보 업체 중에 상당히 강자로 부상될 수 있어요. 예. 거기서 폴란드 현지 생산권까지 들어가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폴란드 건이 그런 그 다음 디딤돌로서 한화한테도 상당히 중요하다. 폴란드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협상에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K9, K2 그리고 이제는 레드백까지 현지 생산에 다 유리한 조건들이거든요. 이런 지금 상황들이 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현지화할 수 있으니까 유럽의 다른 시장으로 갈 수 있죠. 우크라이나전이 촉발한 다시 군비 확충이라는 시장에서 현지화를 폴란드가 하겠다라고 깃발을 강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주 뭐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한국 무기를 사지만 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돌려받는 셈이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문을 남길 수도 있다. 향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폴란드도 자기들의 경제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어서 방산 산업을 중요한 축 중에 하나로 밀겠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전망을 이제 해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걸 봤을 때 일단 지금 뭐 이 기사 자체가 공개된 것 자체가 경쟁 제품이 없이 상당히 레드백의 기회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핵심은 링스 품질의 가격은 절반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정확히 절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현지 생산 그리고 패키지 딜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무기체랑 같이 사는 거니까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맞다. 다 현지 생산화해서 이제 일치월장하겠다. 자, 그런 면에서 그들 스스로의 제품이 눈에 밟히는 게 좀 있는데 그거는 유도리 있게 잘 해결하면 되겠다. 마침 포탑건이 있다.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이걸 잘 활용해 보자. 지렛대로 삼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K2 전차나 천무 도입할 때에는 미국 제품이 딱 있어가지고 그걸 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눈치 안 보고 그냥 공개를 했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쪽 포탑을 채용해 주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차체를 현지 생산하면서 현재 그쪽 장갑차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더 높은 기술로 그들을 국산화된 버전의 레드백 차체를 생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서서히 옮겨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게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우리는 레드백 채용할 것 같으냐?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파치 헬기 도입을 이제 추가 도입 안 하기로 하면서 K2 전차 그리고 K21 보병 전투 장갑차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제7 기동 군단에 있는 전차와 장갑차는 전부 다 그걸로 이제 다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생산이 대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레드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추가 생산분이나 향후 성능 개량을 할 때 기존 차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레드백의 좋은 점은 10분 반영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름할 것 같고, 왜냐하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게 수명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K2도 그렇지만 폴란드한테 기술 이전해주고 나면은 우리는 그 다음 기술로 도망을 가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DX 코리아에서 등장한 이 차세대 IFV 이것도 수소 연료 전지 구동입니다. 40mm 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드백 요소를 기존의 K21에다가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적용을 하고
아예 30년대에 들어가서는 K2 전차, K3 전차 나올 시점에 맞춰서 차세대 IFV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폴란드가 우리의 이제 레드백을 도입하기 위해서 성능 시험을 폴란드 현지 기갑부대에서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